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립대 수리논술 문제에 대한 기출 분석과 올해 2024학년도 논술은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수정쌤의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제목이요. 시립대와 연대는 논술 문제가 거의 비슷하네요 라는 내용이 오늘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립대 논술 문제를 풀고 나서 이런 느낌이었어 라는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대는 최근 2, 3개년 정도 동안에 출제된 문제들이 유형이 비슷비슷했어요. 적어도 단원이 조금 더 집중됐고 전체적으로는 단원별 안배에 신경을 쓴 흔적이 많이 보였고 작년 말에 처음으로 기하를 출제 범위에 추가하면서 어떻게 낼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하의 문제가 출제되긴 했는데요. 2차 곡선 정도의 개념을 묻는 수준으로 약하게 출제를 했고요. 전체적인 문제의 구조나 문제의 느낌이 연세대의 문제 유형과 비슷하면서 약간 난도만 낮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2023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되라고 과목과 단원을 쭉 적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논술 문제는 수능의 바깥에 있는 주로 추론 문제가 절반, 수능 유형의 증명 문제나 아니면 최대 최소와 관련된 그런 유형이 절반 정도고 최근에 2, 3개년 정도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단원의 흐름은 비슷비슷하게 출제를 한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시립대 논술을 공부한다면 작년, 재작년 그리고 모의 논술 2, 3개년 정도치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면 그 안에서 문제의 아이디어는 많이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학년도에는 문제의 전체적인 유형이 역시 또 비슷했는데요. 다만 기하만 출제 범위 밖에 있다 보니까 기하만 출제를 안 했고요. 서울시립대 수리논술 문제를 낱낱이 분석해보면 어쩜 이렇게 연대와 비슷할까? 진짜 저는 연대 문제랑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했어요. 근데 문제의 일부의 적분 문제 같은 경우는 중앙대, 또 미분의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한양대, 이렇게 상위권 대학의 일부 문제들을 많이 빌려왔고 연대의 문제와 유사한 점은요. 연대는 수능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말로만 느낌을 설명해 드리는데 수능적인 문제라는 건 수능 유형의 개념을 묻고 정답을 도출하고 이런 문제인데 수능 바깥이라는 건 주로 실생활적인 상황에서 어떤 결과들을 추론해 나가는 이런 문제. 딱 보면 여러분이 이거 수능 문제랑 다르네 라고 느낄 만한 문제의 유형들은 연대 거와 많이 비슷했습니다. 어떤 대학이 어떤 대학을 모방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연대 공부할 때는 시립대 문제를, 시립대 공부할 때는 연대 문제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서울시립대는 서울시립대의 과거 문제를 충분하게 보는 게 논술 준비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조건부 확률이나 정수의 순서상을 세는 거는 3년 연속 출제를 했습니다. 내고 또 내고 같은 개념을 묻는 건 아닌데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유형이 비슷한 걸 냈다는 거죠. 확통기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하가 2018년쯤에는 수능 범위였던 시절에는 서울시립대가 기하 문제를 벡터나 공간도형 문제를 정말 어렵게 증명형으로 출제를 했고 이번에 기하가 다시 범위에 추가되면서 2차 곡선 정도를 냈다고 했잖아요. 기하를 내는 가장 상위 대학은 한양대인데요. 한양대는 기하에 실제로 기하 공부를 수능 준비를 했던 학생도 쉽지 않을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는 데 반해서 중앙대는 작년이나 재작년을 보면 벡터의 기호적인 연산이나 이런 것들, 벡터 자체를 알아야 되는 심화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이용한 수식을 얻어내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문제를 서울시립대도 올해 역시 출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하 공부를 완전 깊숙하게 하는 학생보다는 기하의 어느 정도 개념이나 이론, 용어들을 잘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깊게 공부해서 손해는 아닙니다. 다음 확률과 통계는 수개년 동안 보면 통계까지는 출제하지 못했고요. 그냥 실생활적인 상황에서 어떤 결론의 경우를 센다던가 또 확률에서는 조건부 확률의 포맷을 갖춘 그런 활용 문제를 출제하는 정도, 중복조합의 문제 정도.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서강대가 유명하니까 서강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히시면 될 것 같네요. 확통은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할 것 같고요.
서울시립대의 독특한 출제 방식 중에 하나는 증명문제예요. 물론 다른 대학교도 증명문제를 내지만 서울시립대는 매년 미분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공식들을 증명해 보시오라고 해서 약간의 문자 상태로 주고 증명을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애들이 수학이 한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자주 쓰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또 막상 증명하라고 하면 어떤 학생들은 좀 환장해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나 상위권 대학의 논술 준비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하면서 자주 쓰는 그런 공식 같은 경우에는 유도 과정을 살짝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 서울시립대 문제의 유형은요, 수능 유형과 다르다. 이걸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수능 유형과 다르다는 건 수능의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풀이형으로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제시해 놓고 이런 상황에 맞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런 상황에 맞는 최대 최소는 몇 가지냐, 이렇게 함수들을 생산해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수능 유형과 달라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고 수능 유형의 문제들은 비교적 없는 형태의 그런 대학입니다. 자, 그럼 올해 서울시립대의 수리논술은 기본적인 특징이 뭔지 보시면 논술 70에 교과가 30입니다. 근데 교과 성적은 내신으로 보면 한 4.5 정도면 유불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6점대 정도 되면 약간 불리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신이 낮다고 시립대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수학 전범인데요. 보통은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통, 기하 여기까지가 한양대 정도의 시험 범위인데 연대가 수학 과제 탐구, 경제수학, 실용수학 이런 부분들을 추가한 거는 수학의 영역 바깥으로, 수능의 영역 바깥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수능 최저는 없고요. 교과 반영 방법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급이 전부 다 적힌 전학년 전 교과를 반영한다. 여기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서울시립대는 서강대와 더불어서 올해는 한 75명 정도 뽑는 미니 전형이에요. 시험은 작년에 1교시는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공과대학의 일부 학과가 봤고요. 2교시는 15시부터 17시까지 자연과학대학과 또 나머지 공과대학의 일부가 봤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올해도 서울시립대는 10월 9일쯤에 토요일날 홍대랑 같이 시험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시립대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연대, 한양대, 시립대가 수능 최저가 없는 가장 최상위의 대학이죠.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수능 전에 10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정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를 막연하게 논술 준비도 안 했고 수능도 모의고사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그냥 한 장 쓰고 보자라고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요. 수시카드 6장은 정말 소중해요. 서울시립대는 확통 꼭 낸다고 했죠? 기하도 낼 가능성이 50%라고 했잖아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이 특히 수능 모의고사로 3등급 밑에 학생이 시립대 논술 쓰는 건 합격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안 쓰는 게 좋고요. 적어도 여러분이 확통이나 기하를 내신으로 공부한 학생이 서울시립대 논술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야지만 논술 지원을 할 수 있고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겠고, 서울시립대랑 연대가 보통은 10월 초에 한 주 차이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수능 전에 논술대학은 한 개 정도 욕심나는 대학이면서 내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치르면 되는데 연대 시험 보러 가고 시립대 보고 이렇게 수능 전에 계속 10월 초에 논술 시험을 본다고 힘을 빼는 건 좋진 않아요. 특별한 여러분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수능 전에 한 개 정도 대학만 욕심내 봐라 라는 뜻이고, 서울시립대는 모의논술을 봅니다. 다른 대학들도 모의논술을 봐요. 근데 시립대 모의논술은 실제로 시립대의 실제 문제에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많이 냅니다. 매년 보면 그렇더라고요. 작년에는 6월 초에 신청을 해서 6월 하순에 이메일로 학교 선생님이 문제지를 수령해서 자체로 실시하는 대학이니까 꼭 여러분이 서울시립대의 논술을 시험 볼 거라면 모의 논술을 보는 게 무조건 좋고요.
시립대는 최근에 3개년 정도에 많이 냈던 것들을 제가 요약해 놨는데, 경우의 수에서는 정수의 순서상세기, 수열의 시그마 계산 이런 거 연대나 성균관대가 많이 출제하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최대치에서는 서울시립대가 고유하게 거의 한 4, 5년 이상 출제했던 내용들, 확통은 중복조합이나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은 조건부 확률의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건부 확률의 문제 구조 안에서 실생활적인 활용 문제다. 기아는 작년에 처음 출제 범위에 다시 들어와서 2차 곡선 정도를 출제했고, 간단한 벡터나 공간 도형의 기본 개념을 익히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쟁대학의 기출문제를 많이 봐야지 서울시립대는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연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립대도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대학입니다. 최저도 없고요. 수학만 잘 보면 되고요. 120분에 네 문제를 보고 문제도 많잖아요. 그치만 미적분에 증명이 잘 돼 있고 확통과 기하의 기본적인 개념이 탄탄한 학생이 시립대 학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많은 지원과 도전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